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천의 한 노인 요양원이 건물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못 받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아야 하는 지역 대학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대면 홍보 아이디어를 짜느라 분주합니다.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무죄는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도 없고 남용을 막을 장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진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직원과 입소자 등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원 건물을 통째로 봉쇄하는 일명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욱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노인 요양원. 노인 입소자와 직원 등 39명이 생활하던 이곳에서 어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서 출퇴근하며 해당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충북 149번 확진자로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60대 입소자와 50대 요양보호사가 잇따라 추가 확진돼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고 방역당국은 요양원 건물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증 고령 입소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나머지 입소자와 직원 등 20여 명이 2주 동안 격리돼 생필품과 도시락을 보급받게 됩니다. 격벽을 쳐서 저희들이 칸막이를 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오늘 금일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충북 151번 확진자인 50대 요양보호사의 아들과 청주에 사는 해당 요양원 비번 근로자 2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충북 151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 전에 진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 예배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읍내 보험회사발 연쇄 감염으로 홍역을 치른 진천구는 요양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조만간 격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도 지금까지 명절 기간 성묘객 편의를 위해 개방해왔던 임도를 이번 추석 연휴에는 막는 등 명절 및 확산 차단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지만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됐지만 전액관리제는 유명무실해졌고 실제로는 산업금도 채울 수 없어 빚에 의존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수십 대가 역 주변으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KTX 이용객도 크게 줄다 보니 대기 시간은 곡절넘게 늘었습니다. 매일 15시간 가까이 일해봤자 13만 원, 15만 원에 달하는 산학금도 못 채워 100만 원 남짓 월급에서 제하다 보면 한 달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벌지도 못해서 돈이 없어서 한 70만 원 또 가발에 썼어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월달 월급도 38만 원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활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산학금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 기사들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박탈감도 커졌습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사업자니까 산학금은 없는 상태니까 뭐 10만 원 벌어 가셔도 생활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법인 택시는 그 산학금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산학금 제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전역에서 여전히 시행 중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전액관리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폐해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월정급여를 낮추기 위해 기본급 산정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맞춰놓고 시급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천 원대로 맞춰놓는 등 편법을 쓰는 곳이 많은 겁니다. 여기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운송수익금 기준도 너무 높게 책정해 놓다 보니 기사들이 실제로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산학금 제도만도 못한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소정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인정해서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좀 보전해주는, 그리고 고액 기준금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낮추는. 충주 지역 법인 택시 5개사는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지난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시청과 노동청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기사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법인 택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달 충북 지역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2,141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84명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스타항공이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충북에서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을 챙기려 구조 조정과 인력 감축에만 몰두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나서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운항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음 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수험생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학생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수험생이 적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모니터 너머로 입학 사정관을 만난 수험생과 학부모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수시 전형을 앞두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바뀌는 대학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충북대가 사전 신청을 받아 준비한 온라인 입학 설명입니다. 예년 같으면 고등학교를 찾아다니고 입시 박람회를 통해 대학 홍보에 나섰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생 접촉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러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올해는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온라인 체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SNS를 통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화상으로 1:1 비대면 입학 상담을 벌이기도 합니다. 일반 전형이랑 창의 면접 전형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형식의 학교 홍보 동영상을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대학 생활과 주변 맛집까지 소개하는 등 비대면 홍보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학생 작품이라든지 기숙사를 소개한다든지 저희 학교 근처에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자취생활의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대학들이 이처럼 치열하게 신입생 유치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올해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 수를 추월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7천여 명. 하지만 고3과 재수생을 포함해도 전국 수험생은 47만 9천여 명으로 17,800여 명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정원보다 이제 고3 학생 인원이 좀 작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들마다 많은 부분 중요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수와 입학 정원이 역전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입시. 자칫 대규모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공무원이 유일한 피해 대상인 공무집행 방해죄, 저희가 추적 보도해드렸던 대로 누명을 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정당한 공권력은 강화해야 하지만 남용하는 경우까지 보호할 수는 없겠죠. 공권력 강화 요구는 커지는데 정작 무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처벌은 어떤지 분석할 통계조차 없고 악용을 막을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직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적용되는 공무집행 방해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지 않은 데다 최근엔 법원도 형량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여보라, 여보라, 내가 여기
이 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최근 5년 동안에만 무려 6만 9,300여 명. 해마다 약 14,000여 명이 형사 입건돼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누명 쓴 무고한 국민이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과 언론이 매맞는 경찰관 관련 심각성을 언급할 때 자주 활용하는 경찰 백서. 매년 검거 인원과 구속자 수는 나와 있지만 실제 유죄가 인정됐는지 처벌 수위는 어땠는지에 관한 건 없습니다. 어떤 분야의 공무원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도 심지어 대법원도 공무방해 관련 9가지 죄에 대한 유무죄 현황을 뒤섞어 놓고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제명을 이렇게 공무방해죄 이걸로 분류한 게 제일 작은 분류고 그 아래쪽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관련 이런 식으로 더 나누는 거는 어렵다고 하네요. 수기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잡아들인 인원만 집계하다 보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재판받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얼마나 공무집행 방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추적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과는 별도로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경찰관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2012년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경찰관 개인 합의를 허용하는 대신 합의 유도를 금지하고 빈도가 많으면 원인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위반 의심 사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따로 보고를 받거나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동료경찰의 검거 실적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시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각 부서장들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본청에서도 현장 직원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데도 경찰은 연구 용역을 통해 처벌 강화를 요구할 방안만 찾고 있습니다.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계를 가지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거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의미도 없고 실질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자료로서 내세우기는 굉장히 부족하죠. 단편적인 통계와 극심한 피해 사례를 앞세워 공권력 강화를 추진하기 전에 객관적인 분석으로 남용은 없었는지 내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고장난 신호등에 주행한 운전자를 신호위반으로 단속한 경찰이 사과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금왕읍 내송일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나 그대로 주행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데 대해 불합리한 단속이었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찰을 비판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충북이 올해 미세먼지 농도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충북도 내 28개 지점에서 측정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9%를 크게 웃돌며 전국 시도 가운데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지난해 50일에서 올해 94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내일 시행됩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도내 80개 시험장에서 고3 학생과 졸업생 11,900여 명이 응시해 실제 수능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